운동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막상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운동, 취미, 충분한 수면 등. 근데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승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소한 스트레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스트레스 쓰레기통을 실제로 어떻게 비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보통은 의지가 없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운동이든 취미든 뭐든 해야 되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서 따로 뭔가 할 엄두도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의 크기가 정말 중요해요. 작게 시작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모두 이 원칙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장벽을 낮춰서 부담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요. 우선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운동하면 대부분 한두 시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한두 시간 운동할 생각으로 임하면 웬만해서는 못합니다. 겨우 한다고 해도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운동을 평생 할 수 있을까? 평생 할 엄두가 안 난다면 강도를 낮추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조절하셔서 이 정도면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수준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번 하실 때 5분을 목표로 해보시라고요. 횟수나 시간보다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시작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은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시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 운동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유산소와 무산소. 그런데 결국 운동의 기본은 유산소입니다. 유산소가 생명활동과 더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산소, 즉 근력 운동은 유산소가 탄탄하게 바탕이 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걸음마도 뛰지 못했는데 달리기부터 하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단계별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5분이라도 유산소의 조건을 달성하시면 된 거예요. 유산소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박수. 심박수가 올라야 돼요. 두 번째, 호흡수. 호흡이 가빠져야 돼요. 세 번째, 땀. 자연스럽게 땀이 살짝 나면 돼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달성하면 유산소 운동이 된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 정도로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럽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실내 자전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걸 선택하세요. 헬스장 등록, 장비 준비 이러다가 또 미루게 돼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을 내 생활 속에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루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자주 추천드리는 게 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한 정류장 일찍 내려서 빠르게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퇴근길에 당장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걸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멈춰 있어요. 그게 몸한테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딱히 취미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취미가 없다면 제가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고 실력 향상보다는 몸과 신경을 잠깐 다른 모드로 돌리는 활동이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딱 10분씩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요. 예를 들어 독서라면 책 한 권을 끝내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하루 두세 쪽만 읽기로 잡으면 좋아요. 소설이든 에세이든 잡지든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공부가 되는 책보다 머리를 잠깐 쉬게 해주는 책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산책의 경우에는 그냥 걷기만 하면 지루하고 운동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예쁜 장면 하나만 찍자 라고 정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집 주변, 골목, 하늘, 나무, 간판 같은 걸 10분만 보고 오는 식이에요. 부담이 적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기가 되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좋습니다. 화분 하나 정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주고 잎을 보고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해요. 생명을 돌본다는 느낌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에게 의외로 안정감을 줍니다.
좋습니다. 손으로 하는 간단한 취미도 좋아요. 색칠하기, 필사, 종이접기, 뜨개질, 레고 조립 같은 것들이. 핵심은 손을 움직이면서 머리의 과열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특히 생각이 많은 분들은 머리로 푸는 취미보다 손으로 하는 취미가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짧은 글쓰기, 일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딱 3줄만 쓰는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힘들었던 것 하나, 오늘 좋았던 것 하나, 내일의 작은 목표 하나. 이 정도면은 10분 안에 충분하고 감정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3번째, 호흡법. 이게 가장 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쉬는 시간을 들이쉬는 시간보다 길게 하는 거예요. 들이쉴 때 4초, 내쉴 때 6초에서 8초. 왜 내쉬는 게 더 길어야 하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미주신경으로 설명드릴게요. 숨을 들이쉴 때는 심장이 조금 빨라져요.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내쉬는 시간이 길수록 미주신경이 더 오래 활성화되고 몸이 더 깊이 이완되는 거예요. 장비도 필요 없고 준비도 필요 없어요. 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절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딱 하나만 고르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었는데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작게요. 5분 유산소, 10분 취미생활, 5분 호흡법. 이게 루틴으로 자리 잡히면 쓰레기통의 쓰레기가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 따로 있어요.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루틴이에요. 미라클 모닝, 아침형 인간이라고도 하죠.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을 낮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가 제일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작하자마자 변화가 바로 확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가 잘 맞으면 자율신경도 호르몬도 소화도 다 거기에 맞춰서 잘 돌아가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루틴이 그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순식간에 완충하고 쓰레기통을 한꺼번에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나머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면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운동이든 취미든 충분히 할 수 있게 돼요. 큰 결심이 서신 분들은 이걸로 한꺼번에 바꿔보세요. 보상이 가장 큽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돌아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일을 2배로 해도 지치지 않아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다음에 따로 한 편을 만들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쉽지만 천천히 가는 길과 어렵지만 빠르게 가는 길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어쨌든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장 조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